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낭보가 나왔죠? 네, 재심사 서류를 드디어 제출을 했다고 HLB 블로그에서 공지를 했어요. 자, 이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뭐 바로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심사가 별로 큰 호재가 아니다. 막 이렇게 디스하는 세력들은 주장합니다. 네, 하지만 이 디스하는 세력들은 뭐 하여튼 다 트집을 걸어요. 그죠? 네, 거리를 만들어서 트집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연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드린 날짜에 제출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HLB 그룹의 신뢰성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런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 HLB 그룹을 좀 못 믿었다 하는 분들도 이제 계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CRL 받고 나서. 네, 하지만 이번에 재심사 공지를 제 날짜에 제출을 했다는 것은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회복했다는 거죠. 네, 여기에 큰 점수를 줘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인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오히려 이 이후에 이제 후 폭발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기대 가져도 되시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이 승인 제출을,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재심사 서류 제출을 안 할 것에 대한, 제 날짜에 안 할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못 갔던 것인데,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제출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가 되니까 주가는 위쪽으로 갈 수 있다는 논리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하나 말씀드리니까 꼭 이 종목은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HLB하고 HLB 생명 같은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HLB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HLB 생명과학은 HLB 당연히 따라갑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자, 사실 저도 토요일 밤에 이것이 나오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지나도 나오지 않았고 토요일 오전에 오후 초반까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그 좀 일찍 토요일 밤에 발표를 했죠. 네,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FDA에서 접수되었다. 이 통보를 듣고서 공지를 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도 확인을 잘 하셨겠지만 HLB 공식 블로그에 나왔습니다. 그죠? 네.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제출하는 것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올리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토요일 밤에 이것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던 자료들은요,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여기서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챗 GPT를 또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챗 GPT를 통해서 이 클래스 1, 클래스 2에 대한 아, 것들을 미리 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일단 하는 것으로 봤고요. 이 제출을 한 이후에 클래스 1, 클래스 2 등급에 대한 통보를 언제 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느라고 여러 경로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던 차에 이 블로그에 접수 완료 낭보가 날아든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다른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클래스 1, 클래스 2에 대해서 요건 뭡니까? 이거 이제 캡처본인데 캡처본이 올라온 걸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챗 GPT 이용을 해서 이분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면서 뭔가 참고가 될 사안이 좀 있지 않겠는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런 건에 대한 글들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으로 이것도 보여드릴까 하던 생각을 하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요거는 HLB 신청을 했을 때 클래스 1, 클래스 2 어디에 해당되면 통보받느냐 뭐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판에 좀 나왔던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건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설명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찬찬히 좀 보십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제출을 했으니까 우리가 성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지사항, 블로그 공지사항을 좀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했다. 이렇게 나왔죠. 간단치 않은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방대한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약속 시간을 잘 지켜서 신약 허가 본심사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렇게 블로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항을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래서 OS 23.8개월도 추가 반영되었다. 다 아시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9월 20일에 제출됐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BER하고 CDER 기준이 있는데 이제 이 기준이 좀 바뀌면서 CDER로 다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보캄벨리주맙은 30일 이내에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통보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클래스 1, 클래스 2 통보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 영상에서. 첫 번째는 2주 내에 통보가 된다. 두 번째는 한 달 내에 통보가 된다. 세 번째는 이게 언제 통보가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맞는 얘기였어요. 결국 FDA 규정상으로 2주. 그죠? 그리고 CDER 기준으로는 한 달이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 통보 날짜가 그냥 막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네요. 그죠? 여하튼 30일 이내에 클래스 1, 2를 결정하게 되니까 10월 20일까지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가 통보가 될 겁니다. 차분하게 우리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자, 그 다음 이 문구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는 사안의 경중과는 무관한 것이고 보안 내용을 직접 확인하면 클래스 2고 확인하지 않으면 클래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클래스 2이기 때문에 승인받을 확률이 떨어지고 클래스 1이기 때문에 승인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클래스 2로 구분이 됐다 해서 승인받기 어렵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11월 20일까지 클래스 1이 으로 된다면 11월 20일까지 결정이 되겠고 클래스 2는 9월 20일에다가 6개월 더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10, 11, 12, 1, 2, 3월 20일이 되겠죠. 3월 20일이 PDUFA 키가 결정일이 된다. 승인 결정일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여하튼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요, 사실은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9시 이전에 공지를 할 수도 있었는데 빠르게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것은 주주를 위해서 참 잘했다. HLB에서 네,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FDA에서 접수가 완료된 걸 보고 결국 이 공지를 올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접수가 완료된 것까지 사인을 받아야 공지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중하게.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하튼 우리가 앞으로의 스케줄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요거 말고 요거 다음 거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게시판에 올린 글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자, 클래스 1인지 2인지 어디에 해당되면 통보받느냐의 문제로 시끄럽지만
5월 승인 보류 CRL 내용은 클래스 1이었음을 통보받았고 해당 문제점마저 클리어되었다고 함께 통보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재신청을 했을 때 2주 이내 즉시 승인되거나 클래스 1 통보가 정답이다. 막 이런 그 게시판 글, 좀 희망적인 글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희망적인 글을 게시를 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주요 사이트 게시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좀 올라와 있어서 빨리 조기 승인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끔 하는 그런 게시글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인허가의 차이점이 있는 거, CDER하고 CBER의 인허가 차이점이 있는 거, 아까 CDER로 30일 이내에 결정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는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주주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이 제출 전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을 한 이후에는 오히려 시세가 후 폭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는 뭐 겸허하게 우리가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고, 느긋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외인이 여기서 또 흔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프로그램 매도 매수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것은 결국 단기적인 영향을 줄 뿐이고, 결국 길게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승인을 받을 것을 주가도 반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외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로 다음 주 초반에 좀 흔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느긋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말씀도 좀 드리고, 그 외에 중간에 나오는 다른 특이한 재료들이나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매매 사인이 필요하다면 매매 사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HLB 생명,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여기 바뀐 새로운 번호,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계속 드릴 거예요. 정보를. 사인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약속드리고 여러분들도 문자 많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주시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상당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올릴게요.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